자, 오늘은요, 이제 지표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표의 변화라는 건요, 별거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 즉, 지표면을 보시면요, 지표면을 보시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 모습이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디는 뭐, 공사를 하느라고 산을 깎아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뭐, 숲이었는데 깎아갖고 무슨, 골프장을 만든다거나 해서 변해가요. 그래서 그걸 지표의 변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표의 변화라는 건, 이 지표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 누구 때문에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고 누구 때문에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고,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근데 이 지표면이 변하는 과정에서요,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용어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침식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침식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깎는 작용이에요. 깎는 작용. 깎이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퇴적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퇴적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인 물질들이 어딘가에 가서는 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퇴적이라고 불러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운반작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얘는 말 그대로 이제 뭐냐면, 퇴적물이 운반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기본적인 용어야. 그러니까 침식은 깎는 거고 퇴적은 쌓이는 거고. 자, 그래서 우선 제일 처음에 지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뭐냐면요, 유수의 작용이에요. 자, 이때 유수라는 건 뭐냐면요, 흐르는 물이에요. 자, 물이 흐르면서 물살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작은 입자나 알갱이들이 어떻게 돼요? 물살에 씻겨 내려가죠. 그래서 그런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셨을려나 모르겠는데, 강을 세 부분으로 나누죠. 상류, 중류, 하류.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상류. 자, 이 상류는요, 우선 어때요? 기울기가 급해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속도가 어때요? 빨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속이라고 불러요. 유속이 빨라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로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물살이 세니까, 물이 흐르는 속도가 빠르니까, 즉 물살이 세니까 어떻게 돼요? 밑에 있는 걸 많이 이렇게 씻겨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상류에서 나타나는 지형에는요, 우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자, 여기서는 누구의 뭔 작용 때문에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는지를 외워두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V자국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V자국은요, 이름 그대로 뭐냐면 알파벳 V자 모양의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계곡이 V자 모양으로 깎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뭐에 의한 지형이냐면 유수의 깎는 작용, 침식에 의한 지형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지형하고 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그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선상지. 자, 그래서 이 선상지는요,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상류랑 중류가 만나는 곳에서 만들어져요. 자, 보시면요. 상류는 기울기가 급해요. 근데 이제 중류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물이 흐르는 속도, 즉 유속이 느려져요. 그러면 자, 유속이 빨라서, 즉 강한 물살이 씻겨 내려오던 애들이 물살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물이 퇴적이 돼요. 그래서 요 선상지는 어떤 지형이냐면 상류와 중류가 만나는 곳에서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퇴적 지형이더라. 자, 그래서 이때 이 모양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채꼴 모양이더라. 그래서 이 선상지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이 알갱이가요, 크고, 쌓여있는 알갱이가 크고, 고르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선상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바로 이 흐르는 물, 즉 유수의 퇴적에 의한 지형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중류로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중류 봅시다. 이 중류에서는 이제 어떤 지형들이 나타나냐면 우선 첫 번째 공류라는 게 나타나요. 공류. 자, 근데요, 이 공류라는 건 뭐냐면 구불구불한 물의 흐름이에요. 자, 뭔 소리냐면 중류에서 이제 바다까지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일직선으로 쭉 가지는 않죠. 어떻게 돼요? 꾸불탕 가요. 그래서 그걸 공류라고 불러요. 공류. 자, 그래서 이 공류는요, 우선 특징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특징. 자, 그래서 이 공류는요, 안쪽하고 바깥쪽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달라요. 안쪽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물이 흐르는 속도, 즉 유속이 느려요. 근데 바깥쪽은요, 물이 흐르는 속도, 즉 유속이 빨라요. 물살이 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어디가 안쪽인지 어디가 바깥쪽인지 잘 구분이 안 가시죠? 그래서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꾸불탕 흐르는 물을 공류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어디가 안쪽이고 어디가 바깥쪽이냐면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그러니까 휘어질 때 물을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어디가 안쪽이 되냐면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안쪽은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주로 퇴적이 잘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안쪽은 퇴적물이 쌓여요. 근데 바깥쪽은 유속이 빨라요. 즉 물살이 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깎는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요. 그래서 침식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자,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이 공유의 단면 구조를 묻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안쪽은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퇴적이 활발히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쌓여요. 그래서 어떠냐면 수심이 얕아요. 근데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용이 활발히 일어난다 그랬어요? 깎는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죠. 그래서 어떠냐면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요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공유를 잘라본 단면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바깥쪽이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안쪽은 수심이 얕다가요 갑자기 수심이 깊어져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강가에 놀러 가셨을 때 이 안쪽에서는 그냥 놀 수 있어요. 왜냐면 수심이 얕으니까. 근데 수심이 얕다 해서 뭐 얕네 하고 가다 보시면 갑자기 훅 꺼져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빠이빠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안쪽은 계속 쌓이고요. 여긴 계속 쌓여요. 바깥쪽은 계속 깎여요. 계속 깎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유는요 더 구불구불해져요. 왜? 안쪽은 계속 쌓이고 바깥쪽은 계속 깎여 나가니까. 자, 그래서 이 공유에서는요 침식도 일어나고 퇴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요 우가코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우가코는 뭐냐면 공유가 이제 안쪽은 계속 쌓이고 바깥쪽은 계속 깎이다 보면 점점 구불구불해지다가 어떻게 되느냐, 우가코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가코라는 건 공유에서 떨어져 나온 속불 모양의 호수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이렇게 공유가 있으면요 이 공유가 심하게 꺾여서 이렇게 속불 모양으로 떨어진 거, 이게 바로 우가코예요. 자, 그 다음 이제 하류 봅시다. 자, 이 하류에서는요, 이제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냐면, 자, 우선 하류에서는 이제 강과 바다가 만나죠. 아이고. 하류에서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냐면, 바로 삼각주라는 지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하류에서는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하고 바다가 만나요. 그래서 강하고 바다가 만나면서 다시 한번 물이 흐르는 속도가 또 느려져요. 유속이 느려져요. 그러면서 이제 중류를 흐르면서 강물에 씻겨 내려오던 애들이 여기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진 삼각형 모양의 퇴적 지형을 삼각주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삼각주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알갱이가요, 쌓여있는 알갱이가 작고 고르더라.
자, 그래서 이 삼각주도 역시 무슨 지형이냐면 흐르는 물의 퇴적에 의한 지형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하수의 작용도 있어요. 지하수가 뭐예요? 땅 속을 흐르는 물이죠. 땅 속을 흐르는 물. 그래서 지하수의 작용 봅시다. 자, 이때요, 이 지하수의 작용에서 우선은 뭐냐면, 지하수의 작용이라는 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이는 작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요, 우리가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반응이 뭐냐면, 석회암에다가요, 염산을 부으면 어떻게 됐어요? 녹아요. 석회암이 녹아 들어가죠. 그래서 이때 이 염산과 같은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성용액이라고 부르죠. 그죠? 산성을 띤 용액이더라. 자, 그래서 문제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예요. 왜 굳이 그냥 지하수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냐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사이다에서 나오는 기체를 석회소에다가 넣어봤더니 석회소가 어떻게 돼요? 뿌옇게 흐려지죠. 즉 사이다 안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이다와 같은 음료수를 통틀어서 무슨 음료라고 불러요? 탄산음료라고 불러요. 즉 이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게 되면요, 탄산, 즉 얘도 역시 산성용액이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에 석회암이 녹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석회암이 지하수는 지하수인데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에 녹아 들어가면 뭐가 되냐면요, 탄산수소 칼슘이라는 물질이 돼요. 그래서 녹아 들어가요.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사이다를 보시면 사이다를 가만히 두면요, 녹아있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다시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요. 그죠? 그래서 밍싱밍싱해져요. 톡 쏘는 맛이 없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녹아있기 때문에 산성을 띠고 있어서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비두면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려요. 그럼 산성을 띠지 않게 되죠? 그럼 녹아있던 석회암이 다시 어떻게 돼요?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녹아있던 석회암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석회암이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에 녹아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냐? 석회동굴이에요. 석회동굴. 자, 그 다음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면서 다시 석회암이 나와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요,
종유석이나 석순, 석주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석회동굴의 구조를 보면요. 석회동굴의 구조를 보면요. 어떻게 생겼냐면, 그러니까 지하에 땅 속에 이런 석회암층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산화탄소가 녹은 지하수가 흐르면서 뻥 이렇게 녹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석회동굴이죠. 근데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날아가기도 해요. 그러면 석회암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막 뾰족뾰족 내려오는 애들도 있고요. 아래에서 뾰족뾰족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둥처럼 되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위에서 내려오는 애들, 이게 바로 종, 유, 석이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 얘가 바로 석순이에요. 다음 이게 바로 석주예요. 석주. 자, 그래서 이때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선은 이 석회동굴은요, 석회암이 지하수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던 애가 없어지는 거죠. 즉 지하수의 침식에 의한 지형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종유석이나 석순, 석주 이런 애들은 녹아있던 석회암이 다시 나오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하수의 퇴적에 의한 지형이에요. 자, 이때요, 이 석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녹다가 들 녹아서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이 종유석과 석순이 자라면서, 종유석은 위에서 계속 자라 내려오고요. 석순은 자라 올라가고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나요. 그래서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흐르다가 그냥 다 못 녹여갖고 기둥 모양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위에서 종유석이 자라 내려오고 밑에서는 또 석순이 자라 올라가고 하다가 두 개가 만나서 기둥 모양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뭐가 있느냐, 돌리네와 카르스트 지형.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 돌리네라는 건요, 이름 좀 특이하죠? 돌리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지하에 이렇게 석회동굴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빈 공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받쳐주는 힘이 약해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지표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리네라는 건 뭐냐면, 이 석회동굴이 무너져 내려서 지표면이요, 무너져 내렸으니까 지표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움푹 아래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석회동굴이 무너져 내려서 지표가 움푹 패인 지형을 돌리네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이 돌리네가 많이 분포하는 지형이에요.
이걸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지표의 변화에서 뭐 할 거냐면, 해수의 작용, 그 다음에 바람의 작용, 뭐 빙하의 작용, 이런 거에 대해서 할게요. 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